충격. 혹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여기 한 도시의 골목길, 잊혀진 오래된 서류 더미, 그리고 우연히 마주친 한 장의 낡은 편지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놀라운 퍼즐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상상해 보셨어요? 이 글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전 한 가족의 비극과 영광이 뒤섞인 미스터리가 현재 우리 사회에 다시 드러나기 시작한 그날의 이야기였어요. 한때 잊혀졌던 기억들이 마치 어둠 속에 숨겨진 보물처럼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며 여러분을 전혀 예상치 못한 세계로 안내할 거예요. 왜 이 모든 일이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불거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읽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숨겨진 진실과 감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오늘의 사연 속에 들어가 보실까요? 제 이름은 발레리안 몽클레어라고 해요. 저는 파리의 큰 뉴스 채널에서 기자로 일했어요.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찾고 도시 곳곳의 흥미로운 장소들을 탐험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저는 항상 프랑스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어요. 제가 기억하는 저는 프랑스 예술, 책, 역사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믿었어요. 제 문화의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게 제가 생각했던 거였어요. 어느 날 저는 파리에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이 작고 아늑한 가게는 둥근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가 있었어요. 신선한 빵과 커피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햇살이 큰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나무 바닥에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따뜻한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제 다음 기사를 위한 메모를 작성하는 동안 버터의 층이 제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았어요. 이거 정말 완벽했어요.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파리의 카페에서 오후를 보내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었어요. 그때 저는 제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고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제 테이블 근처에 있는 다른 테이블에 4명의 젊은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학생들은 종종 공부하러 카페에 오곤 했거든요. 하지만 제 눈길을 끄는 것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채로운 카드였어요. 카드에는 이상한 기호들이 있었어요. 제가 보는데 익숙한 글자들이 아니었어요. 잘 보기 위해 눈을 가늘게 뜨고 봤어요. 이것들은 전혀 일반적인 글자가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한국 문자였어요.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맞다면 한글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어요. 학생들은 번갈아가며 기호를 가리키고 단어를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실수하면 웃었지만 모두 친근한 방식으로 웃었어요. 정말 흥미롭네요. 저는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왜 학생들은 여기 파리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수년 동안 저는 프랑스어가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공부했어요. 하지만 여기 파리의 중심에서 이 학생들은 대신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처음엔 조금 무시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그냥 유행일 거예요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흥분 속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저를 호기심에 빠지게 했어요. 학생들이 한국어 단어를 연습하면서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한 소녀는 어려운 발음을 정확하게 했을 때 손뼉을 쳤어요. 제가 그들을 더 지켜볼수록 저는 점점 더 관심이 생겼어요. 학생들 중 한 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모두가 그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제가 앉아있는 곳에서도 경쾌한 음악과 화면에서 번쩍이는 다채로운 이미지들이 눈에 띄었어요. 뮤직비디오처럼 보였지만 제가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요 라고 단호히 결심했어요. 노트북을 닫고 커피를 다 마신 후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결코 이런 이야기를 찾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제가 일하는 뉴스 채널인 파리24의 유리문을 통해 서둘러 들어갔어요. 제 마음은 여전히 카페에서 본 한국어 플래시카드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뉴스룸은 언제나 그렇듯이 분주했어요. 사람들이 전화로 이야기하고 컴퓨터에 타이핑하며 종이와 커피컵을 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안녕 발레리안. 새로운 예술 전시회 기사는 어디 있나요? 상사가 방 건너편에서 외쳤어요. 곧 나올 거예요.
라고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저는 제 가방을 책상에 내려놓고 앉았어요. 컴퓨터 화면은 밝게 켜졌지만 예술 전시회에 관한 문서를 열지 않고 검색창에 한국 문화를 입력했어요. 수백 개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한국 음악, 음식, 영화, 언어에 대한 기사들이 있었어요. 저는 배울 것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바스티앙 모로가 바로 제 뒤에 서 있었거든요. 그는 우리 선임 기자 중 한 명이었어요. 키가 크고 관자놀이에는 회색 머리카락이 있었으며 코에 작은 독서용 안경을 걸치고 있었어요. 세바스티앙은 유럽 역사와 예술에 관해서라면 뭐든 다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는 제가 3년 전에 여기서 일을 시작한 이후로 제 멘토였어요. 아, 그냥 뭔가 조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창을 최소화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세바스티앙은 이미 그걸 보신 듯 했어요. 한국 문화? 한쪽 눈썹을 올리며 물으셨어요. 당신에게는 참 특이한 주제네요. 원래 예술 전시회 기사를 준비 중인 줄 알았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잠시 멈추며 제 갑작스러운 관심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오늘 카페에서 몇몇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걸 봤어요. 세바스티앙은 의자를 끌어와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게 저를 강하게 호기심에 빠지게 했어요. 저는 말했어요. 왜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인기가 있는 걸까요? 세바스티앙은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유행일 뿐이에요, 발레리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라고 저는 물었어요. 만약 사람들을 사로잡는 한국 문화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면요? 몇 년 전 이탈리아 패션 유행 기억하시죠? 세바스티앙이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그것에 미쳐 있었어요. 그러고는 곧 사라졌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 아는 것으로 돌아갔어요. 이 한국 물결도 마찬가지예요.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세바스티앙이 전문가시였어요. 그는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수백 개의 기사를 쓰셨고 그의 보도로 상을 받으셨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엔 그분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남았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평소처럼 구내식당에 가지 않고 제 책상에 남아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조사했어요. 저는 한국 알파벳인 한글이 500년 전 세종대왕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글자들이 소리를 낼 때 입의 모양을 그대로 담게 설계됐다는 것이 정말 영리했어요. 우리의 1일팀 회의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약간 긴장했어요. 제 차례가 오자 깊은 숨을 쉬며 손을 들었어요. 저는 파리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 증가에 대해 기사를 쓰고 싶어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놀라운 표정으로 바라보셨어요. 저는 항상 전형적인 프랑스 주제 예술, 음식, 지역 행사에 대해 글을 써왔거든요. 그건 참 색다르네요. 우리 편집장 두부아 씨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 주제인가요? 저는 카페에서 본 그 장면과 그것이 제게 불러일으킨 호기심을 솔직하게 설명드렸어요. 저는 여기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화적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두부아 씨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요, 발레리안. 이 주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다만 그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요일까지 초안을 보고 싶어요. 제 심장은 흥분으로 빠르게 뛰었어요.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회의 후 세바스티안께서 복도에서 따로 불러주시며 얼굴에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 이야기는 조심해서 다루세요. 그께서 경고하셨어요.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대표하는지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프랑스 문화를 보도하는 기자들이잖아요. 저는 카페에서 한국어 플래시카드를 본 지 겨우 3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후 저는 퇴근 후 시간에 작은 교실에 앉아 한국 문자로 가득 찬 화이트보드를 보았어요. 김 선생님께서 우리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 선생님께서 완벽한 프랑스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한글은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매우 논리적이에요. 저는 제 아파트 근처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초급 한국어 수업에 등록했어요.
우리 반은 12명이었어요. 대부분 젊은 분들이셨지만 몇몇 나이 든 어른들도 계셨어요. 우리 모두가 여기 온 이유는 다양했어요. 물론 제 이유는 기사 때문이었지만 저는 제가 진심으로 배우게 되어 놀라울 정도로 기뻤어요. 한글은 1443년에 세종대왕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전에는 한국인들이 배우기 어려웠던 중국 문자를 사용했었죠. 세종대왕께서는 부유한 사람이나 교육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읽고 쓸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이 사실을 제 노트북에 적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인지요. 모든 분들이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글이라는 알파벳을 만든 것이었어요. 글자의 모양은 소리를 낼 때 입의 모양을 본뜬 거예요. 김 선생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그녀께서는 미음이 사각형 입처럼 보이고 이응이 둥근 입과 닮았다고 보여주셨어요. 정말 영리하더라고요. 저는 의도치 않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반 친구들 중 몇 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어요. 네, 맞아요. 김 선생님께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한미국 언어학자가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알파벳이라고 부르신 적이 있어요. 수업 후 저는 커뮤니티 센터로 가는 길에 눈에 띈 서울 키친이라는 한국 식당에 들렀어요. 그곳은 작지만 많은 분들로 붐비고 계셨어요. 벽은 한국 풍경의 아름다운 흑백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산, 사원,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들의 모습이었어요. 처음 오셨나요? 메뉴를 보며 혼란스러워 하시는 웨이트리스께서 물으셨어요. 정말 티가 나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불고기를 한번 드셔보세요. 웨이트리스께서 제안해 주셨어요. 달콤한 간장 소스에 절인 얇게 썬 쇠고기예요. 대부분 처음 오신 분들이 좋아하세요. 음식이 나왔을 때 그 향이 제 입에 침이 고이게 했어요. 쇠고기는 밥과 작은 반찬들과 함께 제공되었어요. 저는 한 입 빼어 물고 눈을 감았어요. 맛은 강하지만 균형이 잘 잡혀 있었어요. 달콤하고 짭짤하고 약간 매콤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도전을 겪은 작은 나라였어요. 일본에 점령당했고 한국 전쟁 후에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었어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수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로 탈바꿈했어요. 사람들은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다음 날 저는 파리에 있는 한국문화센터를 방문했어요. 내부에는 전통 한국 공예품 전시회가 열려 있었어요. 가이드께서는 한국이 수천 년의 전통과 첨단 기술 모두에서 뛰어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옛것을 기억하고 새것을 창조하라는 말이 있어요. 가이드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일찍 뉴스룸에 도착했어요. 한국 문화에 관한 제 기사가 마침내 완성되었어요. 일주일간의 조사와 인터뷰 그리고 탐험 끝에 저는 이 매혹적인 세계의 표면만 훑었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제 작업이 자랑스러웠어요. 편집장님의 피드백을 기다리며 저는 제 메모와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아마도 3개의 기사를 더 쓸 수 있을 만큼 많은 자료를 모았었거든요. 당신 참 행복해 보여요. 어느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보니 세바스티안께서 커피 머그잔을 들고 서 계셨어요. 그 표정은 무시하는 대신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저를 놀라게 했어요. 맞아요. 저는 인정했어요. 방금 한국 문화에 관한 기사를 제출했어요. 한번 봐도 될까요? 그께서 여쭤보셨어요. 세바스티안께서는 독서용 안경을 쓰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제 단어들을 후르셨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네요. 그께서 마침내 말씀하시며 몸을 바로 세우셨어요. 더 설명하시기 전에 두부아 씨께서 팀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두부아 씨께서는 제 기사를 읽으시고 주말판 특집으로 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셨어요. 하지만 한국 물결의 더 넓은 의미에 대해 토론하고 싶어 하셨어요. 세바스티안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발레리안 기자님의 기사는 잘 쓰여졌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기자들이 외국 영향에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일은 프랑스 문화를 지켜내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변화들이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을 잃게 할까 걱정돼요. 몇몇 동료분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 초기의 흥분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저는 갑자기 제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을 깨달았어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이제 제 의견을 말했으니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제 조사를 통해 한국은 전통에 대한 깊은 존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혁신과 변화를 수용하고 계세요. 그분들은 전통과 현대를 양자택일로 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두 가지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계세요. 저는 제 노트북을 꺼내 제가 적어둔 인용글을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인터뷰한 교수님께서는 한국은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 접근법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바스티안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건 좀 다르게 봐야 해요. 프랑스는 수세기 동안 보호해온 문화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며 제 목소리에 용기를 실었어요. 그들의 전통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기술,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분야에서 선도자로 자리 잡았어요. 제 얼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삼성과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은 우리가 기술과 이동성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계세요. 한국 영화와 음악은 전 세계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방아는 잠시 침묵에 휩싸였어요. 두부와 씨조차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아마도 저는 부드럽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지 않고 두 가지를 섞어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바스티안께서 처음에는 반대의 표정을 지으셨다가 점차 고민하는 눈빛으로 바뀌셨어요. 당신 말씀에도 일리가 있네요. 그께서 결국 인정하셨어요. 아마도 제가 너무 서둘러 단정 지은 것 같아요. 뭐라고 부르셨죠? 한류요? 맞아요, 한류예요. 저는 웃으며 알려드렸어요. 제 한국 문화에 관한 기사가 발표된 지 3주가 지났어요. 그 결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수백 명의 분들이 자신들의 한국 문화 경험을 공유하시려고 뉴스 채널에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후속 보도를 해야 해요. 두부아 씨께서 어느 아침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말 파크 몽소에서 한국 문화 축제가 열리니 꼭 취재 부탁드려요. 토요일은 완벽한 날씨와 함께 다가왔어요. 부드러운 바람과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였어요. 제가 파크 몽소에 도착했을 때 변화의 현장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다채로운 등불이 나무에 매달려 있었고 빨간색과 파란색 깃발 한국 국기의 색깔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공기는 길을 따라 줄지어 선 여러 스톨에서 조리되는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했어요.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제 카메라를 든 마리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개막식을 촬영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한복을 입은 댄서 그룹이 전통 부채춤을 공연하셨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우아했어요.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나비 같았어요. 관중들은 조용히 감탄하다가 음악이 끝나자 큰 박수를 보내셨어요. 다음으로 음식 구역을 방문했어요. 각 스톨마다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뭘 좀 먹어볼까요? 저는 촬영 휴식 시간에 마리에게 제안드렸어요. 우리는 비빔밥 2그릇을 주문했어요. 채소, 고기, 그리고 매콤한 소스로 맛을 낸 밥이었어요. 먹기 전에 모든 재료를 골고루 섞어야 했어요. 정말 다채로운 그림 같아요. 마리께서 쌀 위에 올려진 다양한 재료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큰 숟가락으로 한 입 떠먹으며 숨이 막힐 뻔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매웠어요. 하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는 축제를 계속 탐방하며 여러 활동들을 촬영했어요. 전통 한국 옷을 입어볼 수 있는 체험 부스, 간단한 한국어 문구를 배울 수 있는 코너, 그리고 K-팝 댄스 그룹이 차례로 공연하는 무대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 군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바로 세바스티앙이셨어요. 세바스티앙. 저는 그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손을 흔들며 외쳤어요. 그께서는 저를 보고 놀라셨다가 다시 손을 흔드셨어요. 저는 마리께 계속 촬영해달라고 부탁드리고 그께 다가갔어요.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저도 여기 계실 줄은 몰랐어요. 그께서 작은 미소와 함께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토론가 기자님의 기사를 읽은 후 직접 이 한류 현장을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세바스티안께서는 다양한 군중을 바라보며 손짓하셨어요. 모든 연령대와 배경의 분들이 함께 축제를 즐기고 계셨어요. 제 생각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께서 말씀하셨어요. 케이팝에 빠진 10대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한국 역사에 대해 배우러 오신 가족들, 한국 차를 맛보러 오신 노인들, 그리고 전통 공예를 감상하러 온 예술가들까지 다 계셨어요. 저는 기자님께서 추천하신 한국 영화 중 하나를 봤어요. 세바스티안께서 고백하셨어요. 가난한 가족과 부유한 가족에 관한 작품이요? 기생충. 저는 외치며 답했어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정말 훌륭했어요. 그께서 말씀하셨어요. 잘 만들어졌고 사회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고요. 며칠 동안 그 여운이 계속 남았어요. 우리는 소주도 시도해 보셨고 세바스티안께서는 그것이 할머니 댁에서 마시던 오두비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공원 주위에 등불이 켜지며 마법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작은 오케스트라가 한국 전통 음악과 서양 클래식 음악이 어우러진 퓨전을 연주하셨어요. 기자님께서 회의 때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세바스티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맞아요. 기자님 말씀처럼 오늘은 사람들이 한국 전통과 현대 문화를 동시에 축하하고 계셨어요. 그들은 서로를 보완하며 더욱 강해졌어요. 그께서 간결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씀이 제 마음에 잔잔한 기쁨을 안겨주었어요. 이 순간 제가 이 여정을 시작할 때 품었던 작은 희망이 실현된 듯 했어요. 저는 단지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분들께 그 소중함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 카페에서 한국어 플래시카드를 본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저 주변뿐 아니라 제 내면에서도요. 한국 문화축제에 관한 제 특별 보도는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달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그 후 두부와 사장님께서 제게 글로벌 관점이라는 정기 시리즈 제작을 요청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국제 문화를 탐구하게 되었어요. 오늘 저는 그 여정이 시작된 그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날처럼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가까운 테이블에서는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계셨어요. 이번에는 일본어, 아랍어, 그리고 물론 한국어 교과서도 함께 보였어요. 저는 혼자 미소 지으며 생각했어요. 세계는 바로 여기 파리에서 열리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행운을 누리고 있었어요. 제 전화가 세바스티앙의 문자 메시지로 진동했어요. 다음 목요일 한국 영화 감독과의 만남 확정됐어요. 주선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쳤어요. 천만에요. 분명 감독님의 작품을 좋아하실 거예요. 누가 세바스티안께서 제 가장 큰 동료 중 한 분이 될 줄 상상하셨겠어요? 축제 후 그는 국제 영화에 관한 특별 시리즈 제작을 제안하셨어요. 저희는 파리에서 상영하는 전 세계 감독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함께 일을 시작했어요. 카페 문 위에 달린 종이 살랑살랑 울리자 저는 제 한국어 선생님 김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안녕하세요, 발레리안. 김 선생님께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답드렸어요. 이제는 한국어 기본 인사와 문구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러웠어요. 아직 초보자지만 꾸준히 발전하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께서 제 테이블에 함께 앉으셨어요. 최근에 기자님께서 쓰신 한국 문학 관련 기사를 읽었어요. 정말 사려 깊으셨어요. 특히 6개월 전에는 김치와 불고기를 구별조차 못하셨던 분이셨는데 말이에요. 우리 둘은 웃음을 나누었어요. 그때 제가 이 여정을 시작할 때 한국에 대해 거의 몰랐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지금은 한국 음식, 예술, 음악, 영화, 역사에 관한 수십 개의 기사와 리포트를 작성할 만큼 많이 배웠어요. 저는 새롭게 준비 중인 기사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른 문화를 배우면서 제 자신의 문화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담은 이야기였어요. 예전엔 프랑스 문화가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만 보였어요. 라고 저는 설명드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김 선생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늘 자신만의 정체성을 유지해왔죠. 그날 저녁, 저는 고등학교에서 저널리즘 직업에 대해 강연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전문 분야를 결정하셨어요? 저는 제 여정이 계획되지 않은 우연한 만남들과 호기심 덕분에 이루어졌음을 회상하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특별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저 제 호기심을 따라갔어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것을 마주치고 그걸 외면하지 않고 주목했더니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소녀가 수줍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기자님께서 한국 문화에 관한 모든 보도를 봤어요. 그 덕분에 제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자신의 뿌리요? 라고 내가 물었어요. 네, 제 할머니께서 한국 분이시지만 어릴 때는 그 이야기를 잘 안 해주셨어요. 라고 그 소녀가 설명하셨어요. 기자님의 보도를 본 후 할머니께 많은 질문을 드렸고 이제는 할머니께서 직접 서울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해주시고 한국 음식 요리법도 가르쳐 주세요. 그 소녀의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어요. 제 작업이 누군가의 뿌리와 연결되어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두부아 씨께서 전화로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발레리안 기자님, 좋은 소식이에요. 네트워크 측에서 기자님의 글로벌 관점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2주 동안 서울에 파견해서 직접 특별 보도를 만들어 보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저는 흥분에 겨워 전화기를 거의 놓칠 뻔했어요. 정말요? 그거 정말이죠? 정말 대단해요. 기자님께서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시니까요. 두부아 씨께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기자님의 열정이 우리 채널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저녁 불빛으로 반짝이는 파리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한국어 플래시카드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새삼 다가왔어요. 세상과 제자리 그리고 제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긴 순간이었어요. 몇 달 전 한국문화센터의 가이드께서 말씀하신 옛것을 기억하고 새것을 창조하세요라는 말씀이 오늘 이 순간 저를 감동시켰어요. 내일 저는 서울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까지 사진으로만 봤던 궁전과 고층 빌딩, 그리고 시장과 거리에서 정통 한국 음식을 맛볼 계획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경험들을 파리로 가져와서 우리 문화 간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거든요. 서로 다른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고 그 다리를 건너며 새로운 이해를 쌓아가는 것이었어요. 서울에서 방문할 장소 목록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저는 혼자 미소 지었어요. 파리의 한 카페에서 한국어 플래시카드를 처음 본 그날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음을 다시금 느꼈어요.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이렇게 감동 가득한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작은 불씨라도 남겼다면 지금 바로 감사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 채널의 감동 사연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진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준비된 버튼을 꾹 눌러만 주시면 작동해요. 여러분의 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많은 감동의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힘 보태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